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 분석해보는 특급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 추적할 이슈는 바로 이것입니다. 네, 우리나라 원화와 일본의 엔화 사이의 환율이 오늘 한때 9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일본과 우리는 수출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죠. 이에 따라 우리나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경제 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를 기록했는데 저성장 기조가 굳어진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른바 아베노믹스가 우리 경제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와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을 모셨는데요. 박성호 YTN 경제 전문 기자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까지 내려갈지는 진짜 몰랐다라는 이제 반응이 상당히 이제 많은 것 같은데요. 먼저 환율 추이부터 좀 짚고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실은 어제 예. 이제 마지막 끝날 때 900원 초입에 끝나면서 예. 아마 오늘 장이 시작하면은 900원대가 깨질 것이다. 뭐 7년 만에 팔자, 800대를 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오전 한 6시, 7시쯤에 이제 우리나라의 본격 외환장이 펼쳐지기 전에 예. 뉴욕에서도 이제 원화를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뉴욕장에서 이제 899원이 나왔습니다. 900원대가 깨졌는데 예. 이제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서는 바로 회복이 돼서 실은 오늘은 좀 회복을 해서 904원대로 끝났지만 예. 어쨌든 뭐 NDF 토탈로 해서 한국 그러니까 100엔당 이 원의 환율이 899원까지 장중이라도 찍었다는 점에서 예. 일단 900원 선 붕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예. 겁니다. 7년 만에 900선이 한때지만 붕괴됐는데 네. 시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일단 딜러 사이에서는 어제 예. 많이 좀 이제 마음을 먹었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딱 깨지고 나니까 좀 담담하다는 얘기도 들었고 실은 이 정도의 회복세를 보면은 어느 정도 이 당국에 이 개입이 있지 않았나라는 이제 추측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성호 경제 전문 기자도 나와 그 전에 있는데요. 예. 이거 좀 우리가 확실히 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화와 엔화 환율은 예.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사이에 두고 서로 해가지고 그걸 재정 환율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예. 결정을 하는데 예. 원래 공식 기록은 같은 날 해야 됩니다. 같은 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간대와 저쪽 시간대가 달라서 네. 그 차이가 좀 있지만 다만 개장 전이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900대가 깨졌다 하는 상징성 때문에 지금 언론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예. 엔화 환율이 떨어졌다는 거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 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좀 높아졌다는 그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예. 그 배경은 어떤 걸로 분석해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우선 일본에서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시장에 예. 이른바 아베노믹스 때문에 돈을 상당히 많이 풀었습니다. 예.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높아지죠. 예. 그거 플러스 우리나라 시장 자체에서도 보니까 해외 자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미국이 아직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주로 해외 자금들이 중국과 한국으로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러가 많아지겠죠. 예. 또 하나 우리나라 자체의 영향이 있습니다. 무역 수지가 계속 흑자입니다. 흑자니까 달러가 역시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또 일본 시장에서도 보면 일본이 달러 가지고 있는 달러를 해외로 많이 투자합니다. 내보냅니다. 예. 그러면 돈의 양만 따져보면 서로 그 여러 가지 뭉치니까 합쳐지니까 결국은 엔화는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는 올라가는데 예컨대 달러가 높아졌을 때 양쪽의 화폐가 동시에 떨어지는데 예. 우리가 떨어지는 속도가 일본 엔화에 비해서 한 3배쯤 됩니다. 아. 그런 것도 굉장히 영향을 예.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엔화 약세가 왜 문제가 되냐면은 예. 너무나 단기간에 폭이 굉장히 큽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이거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2009년 9월만 해도요. 이 예. 100엔당 1,600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때가 있었고 불과 2012년 예. 때만 해도 1,400원대였거든요. 근데 2013년에 말씀하신 이제 엔화 이 아베가 이제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무제한 살표를 시작을 하면서부터 엔화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한 건데 그게 지금 900원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3년 만에 1,400원 하던 게 900원까지 엔화가 팍 폭락을 60% 폭락을 한 거니까 이렇게 빠른 사이에 이렇게 큰 폭의 하락 이것은 분명히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원화 절상 속도가 빠른 건데 네. 자 엔저
엔저 현상, 우리 경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키워드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호등 중에 대기업은 지금 노란색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엔저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 기업, 여러 산업별로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데 뭐 큰 영향을 받는 곳이 있고 덜 받는 곳이 있다, 이런 말이죠. 예. 수출 자체에는 크게 보면 분명히 악재이긴 한데 대기업으로만 좀 따지면은 명암이 엇갈립니다. 가령 오늘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주는 이제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었거든요. 아니 엔화가 이렇게 약세됐는데 왜 그래 하시겠지만 이런 대기업,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현지 생산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환율에 조금 둔감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반면에 같은 대기업 업종이라도 해도 조선이라든가 이 화학 같은 경우에 우리와 이제 일본이 같이 국내에서 경합하는 이 수출 경합도가 높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예. 분명히 악재가 될 수밖에 네.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을 노란색으로 한 것은 노란불로 대기업 정도면은 환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자체 재무팀에서 많은 좀 개입과 이런 여력이 있어서 예. 어느 정도 방어력이 있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그런 시스템이 좀 돼 있는 대기업하고 달리 중소기업 상황은 이렇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를 좀 볼까요?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중소기업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하루하루가 중소기업은 힘들다고 하던데요. 지금 예. 중소기업은 특히 환 해지라는 거, 환 예.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장치들이 있는데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게다가 키코라는 상품에 또 트라우마도 있고 해서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별 노하우도 별로 없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N저가 됐으면 우리 수입업자들은 좋습니다. 일본에서 무슨 물건을 들여오는 사람들 좋은데 근데 그 들여오는 만큼 환율 차만큼 예. 일본의 수출업자들이 가격을 낮출 걸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예. 중소기업이 대기업한테 납품을 할 때도 그런 것도 요구합니다. 오를 때는 따라서 올리고요. 내려줄 만한 여력이 있을 때는 안 해줍니다. 예. 그래서 중소기업들 그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중소기업 어려움도 있고 지금 뭐 거리에 나가보면 특히 서울 명동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 관광객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중국인 요커들만 많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나라가 일본을 방문하는 분들,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방문하는 분들 굉장히 늘었다고 하는데 관광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죠. 당연히 그렇게 하죠. 예.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일본에 갔을 때 내가 뭐 100엔 가지고 살 수 있는 엔화가 예. 점점 커지니까 예. 당연히 여기서는 그쪽으로 많이 가겠죠. 저쪽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줄고 예. 그래서 일본 관광객이 많이 늘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본이 자꾸 저렇게 되면 중국 사람들도 일본으로 많이 갑니다. 많이 가는데 예.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일본만 다 가느냐? 해외 여행객이 많아질수록 우리나라도 또 오는 상대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보다 늘어나는 비율과 우리나라에서 늘어나는 비율이 다를 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절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를 찾는 사람들이 늘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네. 일본 사람은 줄고 중국 사람은 좀 늘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네. 이렇게 환율 차이가 생기면 좀 발빠른 소비자들은 환율 계산해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사면 싸고 뭐 이런 계산을 생각이 좀 빠르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일본 여행 말씀하셨는데 네. 일본 여행이 정말 인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 사이트에도 가서 요즘 유행하는 게 무조건 일본 가라. 예. 일본 가면은 그동안에 못 먹었던 스시 뭐 다 먹을 수 있어. 그러면 또 한편에서는 예. 방사능 주의해라 뭐 이렇게 예. 나오는데 그만큼 지금 일본으로 관광하는 거에는 환율의 이점이 있고요. 또 하나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일제를 구입할 때 있어서 이게 굉장히 좋죠. 예. 가격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 3년간에 비쌌던 가격이 60%가 떨어졌다. 네. 그래서 일본 제품 중에서 물론 자동차도 싸졌지만은 독특한 게 있습니다. 뭐 피규어랄지 뭐 이런 것들을 모으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뭐 호시절을 구가하고 예. 있는 겁니다. 예.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일본에 가서 놀러 가서 뭐 명품을 사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일본에 사면은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환차액이 좀 워낙 크니까 예. 당초에 우리나라 면세점이 뭐 훨씬 더 싸다는 얘기도 있지만 예. 이미 환율에서부터 이렇게 차이가 예. 50% 60%가 나니까 예. 그런 하나의 전략적 소비라고 해야 됩니까? 예.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환차액을 통한 명품을 구입하는 네. 이런 행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티즌들 반응을 보면요, 뭐 일본 가서 뭐 사면은 비행기값, 숙박비 떨어진다. 다 떨어진다. 뭐 네. 이런 반응도 있고요. 그리고 놀러 가려면 지금이다. 저거죠. 이때가 기회다. 네. 그리고 이제 8월에 휴가 안 그래도 많은데 일본 갈 계획인데 엄청 붐비겠다.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여행 수지는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자, 위기는 또 기회라는 말을 하는 분들 많은데 이러다 보니까 뭐 엔저 대출이나 엔저 엔화 대출 또
일본 증시 펀드 가입하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좋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일본 펀드를 지금이라도 가입해도 되나요라는 일본 펀드에 대한 예. 질문이 굉장히 네. 많은데 일본 주식시장이 거의 지금 15년 만에 이제 2만 포인트를 넘어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거의 폭등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신규로 들어가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요. 근데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차익 실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고 나중에 이제 환매를 하시면 좋지만 어쨌든 위험 수위가 맞는 거고요. 예. 이제 엔화 대출이라는 것은 엔화 자금으로 대출을 받는 겁니다. 이제 의사분들 같은 경우 많이 하는 게 왜냐하면 엔화 가치라는 게 점점 떨어질 거기 때문에 대출을 미리 받아두면은 예. 앞으로 1년 후, 2년 뒤에 갚을 나의 돈은 금방입니다. 뭐 1,000만 원 대출 받았으면 나중에 600만 원만 갚아도 되는 상황이 나올 것 같은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러다가 다시 엔화 강세가 나오는 거 아니냐 분명히 주의가 있지만 과거에 뭐 그런 사례가 대출에서 있었죠. 사고 난 적이 있었죠. 그런 예. 사례가 있었지만 예.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엔화의 이 엔화 약세는 상당히 지속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엔화의 뭐 심지어 디폴트까지 전망할 정도로 예. 전 엔화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전망. 그래서 그 예전에 1985년에 이른바 플라자 합의를 해가지고 예. 미국이 상대적으로 엔화에 대해서 엄청나게 평가 절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30-40% 네.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게 너무 절하가 너무 가파르다면 그런 조치가 아니 나온다고 얘기할 수 없죠. 네, 상당히 지속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기업들 참 지금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맞습니다. 상황인 것 예. 같은데요. 원엔 환율 말고요. 우리 경제의 자체적인 문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를 좀 확인해 볼까요? 4분기 연속 0%대 경제 성장률입니다. 좀 우울한 통계 같은데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경제 1분기, 예. 1분기 실질 GDP 성장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1분기 얼마나 성장했느냐, 그걸 나타내는 건데 그게 0.8%입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예. 예. 그거는 그전 분기 0.3이니까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크게 좋아진 게 아닙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장 잠재력이 자꾸 낮아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성장률 발표됐는데 주된 특징을 꼽는다면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큰 틀에서 보면 민간 소비 부분, 설비 투자 부분, 예. 수출 부분 뭐 다 고만고만했습니다. 근데 제가 특히 좀 안타까웠던 게 민간 소비가 안 늘어요. 이게 지금 관건은 결국 민간 소비가 좀 터져줘야 되는 지갑을 건데 닫았다는 이야기군요. 그렇죠. 예. 아직까지도 닫혀졌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1분기이긴 하지만 이제 2분기가 발표될 텐데 어쨌든 4, 5, 6월 달 지금 보면 주식시장도 좀 살아나는 것 같고 부동산도 좀 이제 꿈틀꿈틀 되니까 예. 이쪽 2분기 이제 실질 성장률 발표될 때는 민간 소비가 한 번쯤 터져줘야 되는 민간 소비의 좀 영역이 좀 활발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1분기까지는 아직은 소비가 쉽게 안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도 보충 설명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주택 정책 대책도 내놓고 해서 조금 꿈틀거리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그걸 포함한 민간 소비는 본격적으로 회복 신호냐, 그렇게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런 어떤 그 경고를 했습니다. 예. 걱정이 많은데요. 자, 네 번째 마지막 키워드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화의 저주. 아베노믹스를 내세운 아베 총리, 일본 경제 살아나는 듯 하지만 예. 어떻습니까?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게 사실 아닐까요? 네, 뭐 지표를만 너무, 보면은 그렇죠. 예, 일본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뉴스 중에 하나가 일본 중소기업 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예. 일본 중소기업에 일하는 이 노동자들의 임금, 최저임금을 올려주겠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예. 뭐 일본 기업이익이 늘어나고 있고 평균적으로 전분기 대비 10%씩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실은 이게 우리 한국 경제에는 정말 이거 뜻하지 않은 유탄받은 겁니다. 그렇죠. 일본이 자기들 멋대로 엔화를 무제한 살포라니요. 기축통화도 아닌데. 예. 이러면서 지금 우리가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고 있어서 이런저런 엔화의 저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결과적으로 저는 일본 경제에도 이 지금 마음대로 푸는 엔화의 이 부메랑 분명히 돌아올 거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여기 일본은요, 예. 적자가, 그러니까 국가 부채 비율이 40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것도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가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예. 찍어내도 계속 그런 효과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본 엔화는 전 세계 기축 통화가 아닙니다. 그렇죠. 잘못하다가는 예. 폭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펀드를 가입한다든지, 그러니까 엔화 자금 그런 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GDP 성장률이 좀 낮아졌다고 높아지긴 했지만 예. 별로 고만고만하다. 여기에 가장 키 포인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지난달에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8.5%나 증가했는데 예. 그리고 33개월 만에 무역 수지도 흑자로 반전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4개월 연속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성장 우리는 줄어들고 예. 그리고 환율 N 저까지 파고를 맞고 이러니까 굉장히 이중고, 삼중고를 겪게 되는 거죠. 네, 아베노믹스가 지금 뭐 단기간에 이제 효과를 거두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전망이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좀 무턱대고 그러면은 그걸 지켜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대책이 필요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대책에서 문제인데 예. 대책은 딱 하나죠. 저쪽에서 저렇게 나오면 우리도 금리 인하를 더 해버리는 겁니다. 하고 네. 더 유동성을 풀어서 원화 약세로 맞서는 건데 예. 실은 이렇게 맞서기에는 우리도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원론적인 얘기는 역시 기업들의 기술력을 통해 가지고 누르자 이런 건데 예. 현실적으로 좀 힘들어 보이지만 그 딜레마를 금융으로 설명을 네. 하면은 우리나라 금리와 미국 금리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금리 차이 때문에 그래도 외화 자금이 들어오고 떠나지 않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금리를 올려버리면 예. 달러 자금이 저쪽으로 나가니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죠. 뭐 일본도 뭐 비슷하겠지만 예.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정책 당국에서 좀 딜레마가 있고요. 예. 하나 더 첨언하면 예. 중소기업 지금 대책이 없느냐? 정부가 이런 대책을 합니다. 뭐 일본에서 지금 좀 쌀 때 수입하는 업체들 그래서 설비 투자를 하는데 예. 세제나 금융 지원을 좀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러 외화 대출 중에 예. 좀 저금리로 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환율 변동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환율 변동 보험이 들면 이익이 나면 회수하고요. 손해가 나면 보전해주고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네. 삼중구에 빠진 우리 경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원엔 환율 하락으로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고요. 또 일본 경제가 회복의 기지개를 펴고 있는 와중에 우리 경제는 0%대 성장의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엔저의 파고를 어떻게 넘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박성호 YTN 경제 전문 기자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